제목은 시각상과 개념상인데 원래 글은 촉각상이라고 그랬다. 촉각상, 시각상, 촉각상, 눈으로 보는 것하고 만지는 것. 근데 여기는 약간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개념상으로 바꿔서 글을 수록했어. 이 글은 설명문이야. 설명문. 말 그대로 이게 뭔지를 예술 영역에서 얘기하겠지, 그지? 미술은 과연 뭘까? 여기서는 독자들한테 미술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시각과, 원래는 촉각인데 개념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명문이 되겠지, 그지? 여기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나오는데, 정의도 나오고 당연히 그림 같은 예시도 나오고, 서로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도 얘기해. 그러니까 비교도 나오지만 대조도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 그림 한번 볼까? 그림? 위에서 보니까 하나는 도마뱀인 것 같고 하나는 말이네,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평면도라고 하지. 평면도가 뭐야?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본 거. 얘는 이거 측면도 되겠지. 측면도 옆에서 본 거잖아, 그지? 자, 이 실루엣을 봤는데 도마뱀 위에서 말은 옆에서 본 모습이 여기 그림으로 실루엣으로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설명문의 처음 부분 볼까? 이게 처음이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친 곳이 있다. 이 진이라는 건 원래는 군대 용어야. 우리가 보통 축구할 때 우리 쪽 진영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영내를 말하는 거지. 이게 막 텐트 치고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갖고 요거 관련된 건 뭐인 줄 알아? 진법 중에 이런 거야. 장사진을 쳤다라는 말 있어. 장사진이 뭐야? 긴 뱀처럼 쭉 늘어선 걸 장사진이라고 하는 거야. 뭐 요즘은 뭐 손님들이 막 웨이팅하면 장사진 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진을 친 곳이 있다. 이 말은 화가들이 쭉 모여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테르트르 광장이다. 거기 가면 진을 친 것처럼 화가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를 오려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실루엣 작가도 있다. 실루엣. 여기 지금 실루엣은 이 외형을 말하는 거지, 그지? 여기도 지금 실루엣이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다 실루엣이야. 자, 여기 테르트르 광장에는 이런 화가, 독특한 실루엣 작가도 있단 말이야. 그의 작품은 죄다 모델의 옆 얼굴만 담고 있어. 옆에서 보는 거, 측면. 그도 그럴 것이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 스타일까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한다고? 옆 얼굴만 담고 있는 거야. 자, 옆 얼굴만, 실루엣 작가가 옆 얼굴만 담고 있는 이유는 정면으로 하면 알 수 없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측면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 실루엣 작가는 그래서 측면만 그린 거야.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해? 프로필이라고 한다. 측면 이미지.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걸 프로필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미디어의 단평을 프로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알 수 있듯이 미술에는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하여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 이걸 갖다가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게 정의란 말이야. 미술에서 말하는 프로필은 뭘까요? 뭐 바로 이런 것들이 정의에 해당된단 말이야. 이건 개념이지, 개념.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하여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 이게 바로 프로필의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야.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 이런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러면 여기는 서양이라 했으니까, 서양은 주로 프로필은 측면상이니까 측면상을 많이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서양이고 동양은 좀 달라.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추사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 서양은 측면상에 관련돼서 관심도 있고 많이 표현하고 동양은 측면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면상이란 말이야. 정면상. 그러면 서양은 측면상이고 동양은 정면상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두 개가 서로 대비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징은 서양에서는 측면이지만 동양에서는 정면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지? 서양에서도 정면상을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정면상도 있다라는 얘기야. 정면상이 전혀 없다가 아니야.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은 정면상도 있다 그런 얘기지. 빈도수로 보면 빈도수 우리가 보통 퍼센테이지 빈도수로 보면 동양에 비해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중국보다 한참 떨어진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서양은 측면상, 동양은 정면상.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 중간 1번이야. 동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시란 말이야. 동물을 그릴 때 앞면, 옆면, 윗면 가운데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먼저 말을 한번 그려볼까?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 즉 측면이지, 그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도마뱀을 그려볼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위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우리 평면이라고 해도 돼. 자, 정면, 측면, 평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듯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다. 하나씩 있대. 특징적으로. 뭔데? 여기서는 봐봐. 말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맑았고 도마뱀은 평면에서 봤을 때 가장 도마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거라고. 이렇듯 동물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이라는 게 원래 이 모델을 말하는 거. 모델. 뭐 모델이라는 게 기준. 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그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동물마다 특징적인 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대. 그럼 두 개는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정면과 또 하나 측면. 측면을 표현한 건 아까 그 프랑스의 그 실루엣 작가들, 또 동양에서는 정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는 동양이고 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동양에서는 정면, 서양에서는 측면이라고. 그래서 이미지가 경쟁적인 이미지면이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야. 고대 이집트 벽화를 이를 잘 보여준다. 그지? 여기 보면 이집트 그 피라미드 벽화, 영국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의 주인공은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 귀족이래.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 와, 두 가지 이미지의 경쟁적 이미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잖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입체적 자세인데 피카소도 그랬지. 피카소. 응? 피카소의 그림도 이거잖아. 입체적이잖아. 그것처럼 얘는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찾아봐. 자, 이렇게 혼합 형식, 정면과 측면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신체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면을 주로 그렸고 또 한편은 옆면을 먼저 떠오르니까 측면을 그렸단 말이야. 떠올라서 그린 건지 그걸 보니까 떠오른 건지 아무튼 두 개의 경쟁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 이전이겠지, 그지? 는 아마도 네 발로 돌아다닐 때, 이건 뭐야? 네 발로 돌아다닌다는 건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이라고 그러지? 서서 걸어다니는 거를 직립보행인데 그 이전에는 네 발로 기어다녔지, 그지? 자, 다시 미안해. 직립보행 이전에는 네 발이라 했잖아. 네 발은 뭐의 특성이라고? 동물. 그러니까 측면. 됐죠? 그럼 직립보행 하고 나서는 인간의 특성인 정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닐까라고 지금 이 사람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정면과 측면을 왜 인간의 경쟁적인 면으로 하고 있는가? 네 발로, 두 발로 이렇게 진화의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난대. 이거 정면이지, 그지? 옆면하고 앞면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두 발이 결국은 정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측면은 동물적인 어떤 특성인 네 발로 기어다닐 때 이때는 측면이고요. 말처럼. 그 다음에 두 발로 걸으면 배 가슴이 드러나니까 정면이 인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옆면과 앞면을 동시에 대표적 이미지를 갖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전형적인 면이 두 개가 있다. 그 두 개가 바로 옆면과 앞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부분이야.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두 번째야.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그린 것이다. 그치? 서양은 측면이고요. 동양은 정면이 되겠지. 어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각각 이미지가 굳어진 거야. 지역에 따라서. 서양에서는 프로필을 많이 그려진 것은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의 특징이 또렷이 살아난다는 점 그걸로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그 해부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코가 콧대라 그러지, 그지? 코가 인상적이지, 그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이.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더 확실하게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측면이라고. 실루엣이 잘 산다. 그리고 형태의 포치라는 게 이게 치라는 게 어디 위치해 놓는다 그런 얘기야. 이건 배열해 놓는 거지. 유리의 정면보다는 얼굴에 정확한 재현이 쉽다. 이거 지금 계속 서양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흑인과 백인. 얘네들은 옆면에서 볼 때 얼굴의 특징이 또렷하대. 그리고 정면상보다는 얼굴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측면이다. 고대 그리스의 주화. 그럼 고대 그리스 로마는 어디야? 서양이겠지, 그지? 황제 얼굴을 새길 때 항상 측면상을 새기는 전통이 있었대. 이유는 그 황제 얼굴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측면이기 때문에. 자, 얕은 부조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때는 측면상이 제작에 훨씬 용이하다. 그러니까 얕은 부조는 이렇게 동전의 평면에 사람을 입히는 거야. 그럴 때 살짝 할 때는 측면상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서양은 이렇게 측면상 통해서 프로필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측면상이고,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의 황제 얼굴을 새긴 것은 항상 측면상이었다는 전통, 이런 것들 다 예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렇듯 인간의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측면과 정면이겠지, 그지? 그러면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나는 부분 측면상이 발달하였다. 부분 측면상. 왜?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측면상 여기 나온 대로 이게 발달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본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 인간의 두 이미지면을 동시에 나타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진 않아.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해부학적으로도 저렇게 위치할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정면상을 그렸지만 측면 부분도 함께 나타내는 방식을 택했다. 그게 고대 이집트 벽화의 방식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일단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요걸 좀 조심해야 돼. 왜? 사후 세계에 관련된 게 이집트거든. 그러면 사후 세계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건데 요걸 믿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무덤을 아주 성대하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일종의 건축물처럼 했던 이유가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고대 이집트에 우리가 그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있는 영혼 불멸의 어떤 시신을 막 이렇게 칭칭 붕대에 감고 그랬잖아. 응? 그리고 맨날 이집트의 왕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시체의 사지를 다 자른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에 다 뿌려. 흩어놔. 그럼 다시 환생하지 못한다. 그대로 두면 환생하고 불멸이다. 뭐 그런 정서가 있단 말이야. 영원 불멸의 세계, 그게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인식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고,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 앞으로 올 세상,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저승이겠지. 이승과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 그치. 요게 이승에서는 죽었지만 저승에서 계속 이어간단 말이야. 이걸 영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영생불멸 사상.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사냥하고 이승에서 살 때랑 마찬가지로 살아갈 거란 말이지. 자,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서 그 원근의 표현에 따라서 사지 가운데 팔다리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 있다. 이는 그 부위가 멀리 있거나 다른 것과 겹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야. 너무 멀리 있어. 혹은 겹쳐서 안 보여.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없을 수도 있다. 왜? 실신이니까. 이해됐니?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염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자칫하면 죽은 사람의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사지 가운데 하나 없이 내세를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작게 그려지거나 안 보인 거, 이런 것들이 부분 측면상에서 그려졌단 말이야. 원래 안 보여야 되는 건데 그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 안 보여. 겹치거나 없거나 그래서. 근데 그걸 그려준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만약에 안 그려주면 어떻게 돼? 영생불멸인데 저승에 가서 없는 상태로 내세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그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분 측면상을 그렸다란 얘기야. 자, 부위가 멀거나 다른 것이 겹쳐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란 말이야.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그걸 그려 넣어줬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불편하게 살지 말라고 내세에 가서는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그렸다는 얘기지. 자, 이처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놓는 거, 원근법에 따라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원래 원근법대로 하면 멀리 있으면 작게 그려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작게 그린 게 아니라고. 알겠지?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거 때문이야. 작게 그리면 실제로 작은 거야. 그러면 작게 그린 거 말고 아예 없다면 그러면 더 문제가 되겠지. 내세를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게 뭐냐면 원근법에 따라서 한다면 작거나 잘 안 보일 수 있어. 잘 안 보여. 이건 시각상이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개념상으로 본다면 야, 저런 게 없으면 안 되겠는데 불편한 내세를 살겠네. 이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부분 측면상이 나올 수밖에. 안 보이거나 멀리 있는 애 작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지만 원래 실제처럼 그려놓는 거야. 안 보이는 것도 집어넣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각상이 아니라 개념상을 바탕에 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생각대로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눈으로 보이는 시각상이 아니라 사물이 같은 위치에 봄에 따라 실제로 더 크거나 작게 보이는 게 맞는데 주체가 본 대로 그리는 게 시각상인데 시각상에 대한 설명을 했어. 시각상 뭐라고? 요거야. 같은 사물이라도 위치에 따라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보이는 거. 주체가 본 그대로 그리는 거야. 그런데 그 그림은 시각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그린 거지. 시각적으로는 모순이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이미지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야. 시각상, 개념상 이게 중요한 용어인데 시각상은 시각적 감각에 의해서 그리는 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개념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려야 되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야. 생각대로 그린단 말이야. 대상이, 자 봐봐. 그런 까닭에 대상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달라 보이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시각상보다는 개념상이 더 중시됐어. 그러니까 왜곡되고 좀 이상해. 근데 그려놓는 거야. 이렇게 봐봐. 측면상을 그리면 자 왼쪽에서 봤다고 칠게. 그러면 왼팔은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오른팔은 몸에 가려서 안 보일 거 아니야. 그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시각상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없는 것처럼 돼버리잖아. 실제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세 불멸사상에 따르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면 이 세상에서도 살았던 것처럼 저승에서도 또 살아야 되는데 그림 자체에서 보이는 건 한쪽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없는 걸로 되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면 있는 것처럼 그리자.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게 바로 개념상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지? 그러니까 개념상을 더 중시한 그림이기 때문에 부분 측면상 왜곡되거나 좀 약간 모순되거나 자연스럽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에 세 번째야. 원근법에 익숙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처럼 개념상을 중시하던 이집트인들의 표현은 어색하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개념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가 강하게 드러난다. 원근법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제 원근법은 여기서는 시각상에 기초한 어떤 미술, 회화 이런 것들의 전문가를 말하는 거야. 전문가들은 원근법에 따라서 보이는 대로 그리겠지. 근데 이렇게 미술이나 회화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생각은 개념상이 훨씬 더 이해가 강하다 그런 뜻이야. 일례로
이게 이제 예시가 나온 거야. 자, 일례로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거기 그림 나오는데 책거리 그림 좀 이상하지 않냐? 여기도 설명 나오는데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것이 많다. 책장 그림 한번 볼래? 책장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책거리 책이나 벼루 상자 등이 뒤로 물러서는 부분에도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예를 들어 이 그림 볼래? 이런 거 원래는 이렇게 표시해야지. 왜? 우리의 시각상 이 평면 위쪽이 보이지가 않잖아. 근데 보이는 것처럼 그려놨어. 마치 위에서 본 것처럼. 이건 정면에서 본 건데 위에서 본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건 뭐 부채? 뭐 여러 가지. 자, 그럼 설명 한번 볼래?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대로 그렸다. 이게 시각상이야. 뒷부분의 길이가 짧게 그려져야 되는데 시각상. 그런데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 이게 사례인데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부자연스럽고 왜곡돼 있지만 이런 사례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위에서 말한 미술회화 전문가가 아니거든. 민화라 그랬잖아. 민화가 뭐야? 보통 사람들이 그리거나 보통 사람들이 그 그림을 이해하는 그림이니까 전문적인 그림이 아니니까 원근법 시각상보다는 이렇게 개념상이다. 그리고 어디든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나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는 철저하게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했대.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그래서 의존하는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런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 시각상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는 묘사는 특수한 현상. 특수한 현상이라는 건 뭐야? 여기는 흔하지 않았다? 시각상을 그리는 게 흔하지 않았다는 거지. 알았어? 시각상. 대상을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고, 자, 봐봐. 시각적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시각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에서는 의존의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런 시각적 사실성은 서양의 고유한 표현 양식이었다. 그래서 이게 시각상으로 그리는 게 흔하지가 않았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그게 서양 고유의 표현 양식이었다, 특징이었다. 자,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데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의 재현, 시각상이라고 하고, 아는 것의 전달, 개념상. 그러니까 시각상보다는 개념상이 더 중요하다고, 일차적인 기능을 한다고 알고 있는 거야. 말이나 글처럼 말이다. 말과 글은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잖아. 그지? 이해, 생각. 그림은 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술의 일차적인 기능은 시각상에 의한 표현이잖아. 근데 개념상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말과 글처럼 그림을 이해했다라는 얘기지. 시각적 사실성의 표현은 오직 유럽에서,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했어. 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미술은 뭐야? 시각상이잖아. 근데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했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다 개념상이라는 얘기지. 우리 생각하고 일반적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야. 나아가 현대에 들어와서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 전통마저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추상화가 왜 나왔을까? 그러면 얘는 시각상을 부정한 거고요.
개념상을 추구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미술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눈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개념상 우리가 인식하는 걸 그린다. 원근법 같은 시각상의 왜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사실이다. 중간에 특정한 시기에만 시각상이 철저하게 지켰다. 뭐 이런 얘기야.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무엇보다도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요거 봐. 개념상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각상보다는 개념상이 더 미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를 시각적 사실성에 의지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 전달을 위한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사실성, 즉 미술 사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회화의 회화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릴 때 시각상 필요하지. 근데 그 시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성을 표현하는데 시각상이 절대적이진 않다. 이 말은 꼭 시각상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냥 일반적인 한 가지일 뿐이지 미술을 시각상 중심으로 표현하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주장까지는 아니고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글쓴이는 물어보면 미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미술은 마치 시각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각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고 절대적인 게 아니다. 너무 시각에 의존할 건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자, 마무리 볼까? 이제 끝부분의 끝. 위에 고대 이집트 벽화를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자, 고대 이집트. 자, 이게 이제 봐봐. 설명 선생님. 이렇게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이 있는 거야. 측면과 정면이 동시에 있는 거지. 위에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눈길을 보자. 사람을 그린 것임에도 정면과 측면이 봉합이 아니라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본 사실적인 묘사를 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잖아. 봉합이라는 건 합쳐놨단 말이야.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봐. 이게 시각상이거든. 시각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사실적인 묘사. 그렇지. 농부나 무의를 그린 그림들이다. 이처럼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는 시각상에 가깝고 파라오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는 개념상에 가깝다. 개념상을 더 중시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신분이 높으면 개념상, 신분이 낮은 존재들은 시각상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벽화의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을 그림에서 찾아낼 수 있다. 곧 보이는 대로 그려지는 것, 시각, 찰나의 대상이 된다는 거다. 이건 순간이지, 순간. 일시적.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니? 하지만 그것은 필멸, 반드시 멸한다. 운명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말이야, 그냥 반드시 없어지는 거야. 그게 찰나고. 하지만 아는 대로 그려지는 것, 이게 개념상이지. 개념상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요,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고, 개념상은 시각상보다 진리의 전달에 더 유리한 이미지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집트인들의 고유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시각상도 대상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거는 뭐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반드시 나중에는 없어져 버릴 거야. 하지만 개념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거는 영원한 질서, 영생을 약속받고
진리의 전달에 훨씬 더 유리한 것이 바로 개념상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흔히 미술을 공간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의 의지에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뒤집고 있는 거지, 그지? 시각이 아니래. 시각적 감각이 아니고요.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바로 개념이 되겠지, 개념. 벌어진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이다. 결국은 이 사람은 시각상보다는 개념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은 바로 개념상의 추구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 사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중간,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중간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설명문이었어. 근데 원문이 시각상 개념상이 아니고 시각상 촉각상인데 촉각이 아니라 개념으로 바꿔버린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 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하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설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설명 방법 어떤 책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전개 방법이라고도 해. 하나 더 써야지. 내용 전개 방법.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똑같은 질문이야.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당연히 제재는 시각상하고 개념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설명 방법으로는 비교도 나왔고요. 뭐 제일 처음에 정의가 나왔지, 그지? 정의, 비교, 뭐 예시,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글쓴이는 미술이 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끝났다. 거의 주장에 가까운 미술의 개념이다. 알았지? 설명문이었어.